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최근의 강세 흐름에 잠시 제동이 걸리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금이 각각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스타보드, 밸류가 타이레놀과 리스테린 등을 제조하는 캔뷰의 지분을 취득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2026년 초에 현 CEO인 밥 아이거의 후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에어팟 프로2에 새로운 청력 건강 기능을 추가하여 이 기기가 보청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주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로보택시 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고객 지원, 판매, 회계 등의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도구를 출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최근의 강세 흐름에 잠시 제동이 걸리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8% 하락해 3일간의 상승세를 멈췄고 S&P 500도 0.18% 하락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에 대한 우려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19%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특히 금리에 민감한 소비재와 주택 관련 주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주는 테슬라, 코카콜라, 지항공우주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 중 14%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그중 75%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으나 전반적인 실적 기대치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향후 주가가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낙관론이 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향후 10년 동안 S&P 500 지수의 연평균 명목 수익률이 3%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지난 10년의 13%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주식시장은 과거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와 기술주의 주도 속에서 성장했지만 향후에는 채권 등 다른 자산이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의 성과가 집중되었지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더라도 평균 수익률은 7%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S&P 500 지수가 향후 10년 동안 국채 수익률을 밑돌 가능성은 72%, 물가 상승률을 밑돌 가능성은 33%로 전망됩니다. 한편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S&P 500 지수가 6천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올해 연간 수익률이 23%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사 응답자 중 약 75%는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이 S&P 500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업 실적이 주식 시장 성과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금이 각각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7일간 약 13% 상승하며 주목받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를 예상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 ETF로 10월 11일부터 1.6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또한 금 가격은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과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은 올해 30% 이상 상승했으며 중앙은행들의 매수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스타보드, 밸류가 타이레놀과 리스테린 등을 제조하는 캔뷰의 지분을 취득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스타보드는 캔뷰의 주가가 작년 존슨앤존슨에서 분사된 이후 부진했다고 판단하며 브랜드 전략과 가격 책정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분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스타보드는 화요일 뉴욕에서 열리는 투자자 회의에서 자세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캔뷰 주가는 이 소식으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디즈니는 2026년 초에 현 CEO인 밥 아이거의 후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 CEO 제임스 고먼이 2025년 1월부터 디즈니의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며 그는 현재 디즈니의 후계자 계획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이거의 4명의 주요 직속 보고자들인
SP 회장 지미 피타로, 디즈니 경험부문 회장 조쉬 다마로, 그리고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공동회장 데이나 월든과 앨런 버그만이 최근 후계자 계획 위원회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디즈니는 원래 2025년에 후임자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초로 미루었습니다. 고먼은 모건 스탠리에서 성공적인 후계자의 교체 과정을 이끌었으며 이제 디즈니의 후임자 선출 과정도 맡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에어팟 프로2에 새로운 청력 건강 기능을 추가하여 이 기기가 보청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능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제공되며 사용자는 집에서 직접 청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에어팟 프로2는 보청기로 작동하거나 미디어 어시스트 기능을 통해 통화, 음악, 동영상의 음질을 사용자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기능은 경도에서 중등도 청력 손실이 있는 사용자를 위한 것으로 애플의 소프트웨어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에어팟 프로2는 청력 보호 기능도 제공하여 큰 소음을 자동으로 줄여줍니다. 기존 보청기보다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이 장점이며 사용자들이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주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로보택시 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시장의 반응을 얻으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로보택시의 생산 일정과 판매 전략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로보택시가 2026년에 생산될 것이며 가격은 $30,000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내년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무감독 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국 교통안전청은 최근 FSD 관련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해 240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에서는 자동차 판매 이익률 감소가 예상되며 가격 인하와 인센티브 제공이 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저렴한 전기차와 경쟁하는 가운데 연간 차량 인도량이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고객 지원, 판매, 회계 등의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도구를 출시하며 경쟁사인 세일즈포스와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초까지 10개의 AI 에이전트가 퍼블릭 프리뷰로 출시될 예정이며 이는 이메일 관리, 기록 정리 등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 기업들이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제작할 수 있고 이 에이전트들은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도 최근 AI 에이전트인 에이전트포스를 발표하며 고객 관리 작업을 자동화하는 도구를 소개했습니다. 두 회사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세일즈포스 CEO 마크 베니오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기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